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디텍트에서 디스함으로 보안 기술의 진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사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하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을 크게 보면 6가지 카테고리, 육각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문서의 무해화, 무력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주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상생활을 좀 비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건 디텍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대부분의 이런 방식이에요. 누가 더 악성 코드를 잘 탐지하는가? 누가 더 잘 탐지하는가의 관점. 선탐지 후조치 방식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일상생활의 예를 들면 탐정이나 경찰 같은 그런 그 업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디스암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은요. 일상생활에서 공항 검색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항 검색대를 지날 때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무장 해제를 당하셔야 됩니다. 총, 칼, 장난감 총도 안 되고요. 장난감 칼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 검색대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기준을 정해놨어요. 보안 기준을 정해놓고 검색대에서는 그 기준에 맞는지 틀리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액체도 100ml 이상은 휴대할 수가 없습니다. 500ml 생수를 들고 공항 검색대를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바로 거기서 무장 해제를 당하시는 거예요. 억울하죠. 이 물이 뭐라고? 이게 비행기 뜨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겠다는 건데. 하지만 공항 검색대의 철학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설령 정상 물이든 아니면 테러 목적의 인화물질, 예를 들면 휘발유든 또는 독극물이든 공항 검색대에서는 그것을 분석할 역량도 그러할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장 해제를 그냥 시켜버리고 안전한 형태로서 비행기에 태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스암 철학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최신 IT 보안 트렌드와 기존 해킹 방어 체제의 문제점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요. 문서 위협이에요. 이걸 조금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컨텐츠 위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조금 IT 보안 기술자 관점에서 얘기하면 non-PE 어택, 비실행 파일 공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사이버 웨폰은요. 문서입니다. 이걸 잘 이해 못하시는 일반인들이 많으세요. 현대인의 주 업무가, 여러분들의 주 업무가 컨텐츠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이용해서 그런 컨텐츠를 서로 공유하고 활용하고 계세요. 문서는 실행 파일보다 훨씬 여러분들에게 익숙합니다. 업무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문서로 공격하면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력서, 견적서, 주문서, 발주서 이런 문서, 악성 문서 파일명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를 받아봐야 되는 그런 업종, 직종에서는요. 거부권이 없습니다. 인사채용 담당자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력서를 받았을 때 안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 업무기 때문에 난 무조건 열어봐야 돼요.
해커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문서 위협 사례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오늘 저 데일리 CQ에서 과거에 냈던 그 보도 자료 중에 북한의 김숙희 해킹 조직에서 코로나 시절에 보냈던 악성 문서입니다. 이 문서의 특징은 평범한 아래 한글 문서예요. 근데 뒤에는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보안 업종에 계시기 때문에 문서에 스크립트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지만 아래 한글을 10년, 20년 사용하시는 일반 임직원들은요. 스크립트가 뭔지도 잘 모르세요. 문서에 스크립트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세요. 문서를 열었을 때 랜섬웨어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하시는 거죠. 해커가 바로 그 지점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렇게 문서만 봐갖고는 내부에 있는 스크립트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만든 전문 솔루션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악성 코드 문서가 얼마나 만들기 쉬운지를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건 저희가 사내에서 샘플로 만든 악성 코드입니다. 그럴듯한 제목의 문서를 만들고요. 그럴듯한 그림을 하나 달아서 본문 내용을 달아서 거기다가 진짜 페이로드를 담당하는 악성 문서를 살짝 심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동화시키면 수만, 수백만, 수천만 개의 악성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서를 열면 페이로드 그 해당 문서를 열면 마치 한글이 깨진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의 형태는 뭐야 문서가 깨졌나 보네 하고 이제 닫으시죠. 이미 뒷단에서 백도어가 실행됐습니다. 여러분 PC를 통해서 김숙희 해커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메일입니다. 제가 해커였을 때 해커라면 기업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 바로 이메일이에요. 어려운 해킹 기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기업의 컨택트 골뱅이 이메일 또는 세일즈 골뱅이 이메일 보내면 됩니다. 낚시성 제목을 잘만 쓰면 감염시킬 수가 있어요. 모든 기업이 크고 작은 해킹 방어 체제를 구축해 놨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막을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이메일은 업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좀 고도화된 보안 조직을 갖고 있는 조직에서는 이메일 보안 솔루션 같은 걸 이용해서 이메일을 분석하고 악성인 경우 탐지하려는 시도를 하겠죠. 하지만 이메일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해커 입장에서는 그 이메일 솔루션, 보안 솔루션만 살짝 우회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메일을 통한 악성 문서 공격이 얼마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굉장히 히트했던 드라마의 에피소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이런 그럴듯한 제목으로 악성 문서를 살짝 심어서 보내서 해당 기업이 해킹을 당했다. 정보가 유출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해킹 공격 사례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들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주에 좀 큼직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SBS에서 단독 보도를 하셨는데요. 역시 이것도 북한의 해킹 조직 김숙희 그룹이에요. SBS의 기자님을 노리고 타겟팅 공격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이메일을 통한 해킹 공격은 굉장히 일반적인 거고요. 여기에 그 기사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해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답변에 전문가가 낯선 파일을 받으면 의심하시고 열지 마십시오. 그 이메일을 보낸 사람한테 직접 확인하세요. 저 하루에 이메일 50통 받거든요. 일주일에 한 통 정도 받으면 저 같은 보안 전문가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에게 저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런 식의 방법론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요. 해킹이 고도화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해킹은요, 21세기에 떠오르는 산업이고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해킹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돈을 목적으로 하는 해킹 그룹과 국가와 국가, 집단과 집단 간의 사이버 전쟁을 목표로 하는 해킹 그룹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이에요. 전쟁이냐, 돈이냐. 투자 대비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 여기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브레인들이 해킹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기업에서 해킹 방어 체제를 구축한다는 얘기는 상용 보안 솔루션을 사서 회사에다가 구축한다는 얘기겠죠. 자기의 메인 업무를 버려두고 보안 솔루션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굉장히 극히 드물 겁니다. 자체적으로 백신을 만들거나 보안 솔루션을 만들어서 자체 구축하는 회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들 돈 주고 상용 솔루션을 사오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해커도 똑같은 걸 산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있는 보안 솔루션, 내가 공격하려는 이 기업에서 샀을 만한 보안 솔루션, 예를 들면 시중에서 유명한 안티바이러스, 백신 제품 한 30개를 구매해요. 그리고 APT 솔루션 한 15대 정도를 종류별로 삽니다. 그래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요. 내가 악성 문서를 만들고 그거를 내가 구축한 테스트 환경에 통과시켜 봐요. 통과가 되면 걔는 사이버 웨폰으로서 기업에 공격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탐지되면 저는 그냥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걸 자동화시켜서. 기존에 있는 디텍트 위주의 탐지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의 문제점이에요. 해커는요, 기업을 공격하는 순간에 내가 만든 악성 코드는 해당 기업이 절대 탐지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해커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일방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IT 보안팀, 보안 담당자분들 계실 건데 저도 그 업무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보안 담당자가 해커 대비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20년 넘는 보안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저희 보안 전문가끼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해커가 때리면 일단 맞아야 돼요. 왜? 아까 같은 이유 때문에. 그리고 때리면 그 다음에 맞은 다음에 가드를 올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의심되는 PC에서 의심되는 파일을 찾아서 그거를 보안회사에 보내요. 그쪽에서 분석이 끝나고 패턴 업데이트가 돼서 우리 회사에 잘 업데이트가 되는 거를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해커는요, 거길 또 때리지 않아요. 다른 쪽을 때립니다. 그럼 또 맞고 다른 가드를 또 올리겠죠. 이걸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해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변화해야 돼요. 선 탐지 후 조치 구조에는 이러한 명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셨듯이 APT 해킹 공격에는 큰 효과가 없어요. 왜? 상용 보안 솔루션을 이용하시니까요. 디텍트 위주의 대응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상한 이메일을 일단 의심하고 싶지만 저 같은 20년 경력자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일반인에게 이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떠한 근간이 되는 어떤 보안 철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철학을 채택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철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 믿는 보안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뭐든지 믿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내부 임직원도 안 믿고요. 상용 보안 솔루션도 안 믿어요. 내부 임직원이 거액에 매수되어 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상용 보안 솔루션의 문제 2020년 솔라윈즈 해킹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 정부 기관 여러 곳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 정부 기관이 상용 보안 솔루션이 없어서 해킹을 당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미국의 NSA 최고 보안 조직에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디스함을 해라 마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 제로 트러스트의 맥락만 가져옵니다. 근데 이 제로 트러스트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던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일본의 화낙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름은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조, 생산, 설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의 금형 정밀 가공을 하는 업체의 기계를 여기서 거의 독점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메일을 안 써요. 직원이 입사하면 이메일 안 나눠줘요. 전화랑 팩스로 일을 한대요. 저도 여기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정말 견학 가보고 싶습니다. 글로벌 공장도 짓지 않아요. 보통 제조업이 성장 가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현지화 그리고 공장을 글로벌로 다 퍼뜨립니다. 제조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후지산에 있는 그 화낙 회사의 전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일본에서도 외딴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놓고 직원도 순수하게 일본인만 뽑아요. 왜? 자기들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비즈니스에 커다란 타격을 입으니까요. 두 번째 예시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F-22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 기술력의 방산회사입니다. 여기는 정말 훔쳐갈 게 엄청 많겠죠. IT가 없던 시절, 프로펠러 비행기, 뭐 제트기, 인터넷이 없던 시절부터 이 회사를 노리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첩보 활동, 스파이 활동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시대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 이런 시대에 이 록히드 마틴사는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미국 보안부서랑 긴밀하게 협업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건물에 보시면 이미 미국 국기가 같이 꽂혀 있어요. 거의 뭐 미국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다니시는 그 직원분들은 우리가 예상하기론 당연히 이 보안 그 부서에서 그 직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정도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높은 직급에 있고 내가 보안 권한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집중 감시 대상이 되실 거예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킹의 고도화와 그리고 기존 디텍트 관점의 보안 솔루션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드렸고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기본 철학의 그 바탕을 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근원적 대응 방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존의 보안 업체는 역발상을 해야 돼요. 어차피 불리한 게임이잖아요. 지금과 같이 맞은 다음에 대응하는 가드 올리는 방식을 쓴다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해커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방법론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해킹 공격에 많이 사용되는, 쉽게 말해서 디지털 문서, 디지털 컨텐츠를 사이버 해킹이 불가능한 형태로 변경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역발상이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안 솔루션은요,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물건이지 여러분들 같이 내부 임직원, 고객이 생성하는 콘텐츠를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이상한 행위예요. 문서를 건드리는 건 그냥 문서 어플리케이션 뿐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보안 관점에서, 제로 트러스트 철학 관점에서 그 문서를 만든 사람이 악성 코드를 고의로 심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런 발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디텍트 관점의 보안 솔루션과 디스암 관점의 보안 솔루션을 일상생활과 비교해서 좀 비교를 해볼게요. 디텍트 관점, 탐정, 경찰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범인을 찾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본 철학 자체가 판단이에요. 악성이면 차단하고 정상이면 통과시켜라. 대응 방식 또한 선 탐지, 후 조치 방식입니다. 왜냐? 얘가 잘 차단을 했는지, 얘가 잘 탐지를 했는지 일일이 봐줘야 되거든요. 보안 운영 업무를 해보셨으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대신 장점도 있어요. 대부분의 보편적인 환경에서 잘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단점이 좀 큽니다. 기본 철학이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잘못되면 사고가 발생해요. 해킹 사고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은 어떻게 그 탐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커도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잖아요. 자기도 그 솔루션 사서 테스트하는데 그 방법론으로 언제까지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디스함의 방법론, 공항 검색대의 방법론, 제로 트러스트 철학을 여기다가 살짝 입혀보기로 했어요. 기본 철학은 악성이든 정상이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500ml 생수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인지, 독극물인지, 휘발유 테러용인지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100ml가 넘었니? 휴대 가능한 형태 맞아? 이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만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무장해제를 시키고 비행기에 한 명씩 탑승객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다들 여기에는 위협 가능 요소가 없구나.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 철학을 여기에 입히는 거죠. 대응 방식 관점에서도요. 선 조치 방식입니다. 디스함은요. 선 조치예요. 선 탐지 후 조치랑은 컨셉이 다릅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이미 조치를 다 끝냈지 않습니까? 무장 해제 시켜놨잖아요. 그럼 비행기 승무원들은 그 이상 할 게 없어요. 장점은 특수 환경에서 공항 같은 비행기 같은 특수 환경에서는 되게 적용이 좋고요. 단점은 그 제거했을 때 업무 영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적용을 추천하는 구간은요 한 3군데 정도를 쓸 수 있는데요. 저는 보안 전문가로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거부권이 없는 그런 직업들, 거부권이 없는 그런 직종, 업종들, 예를 들면 웹 게시판 구간. 제가 공무원이고 민원 처리 담당자입니다. 민원인이 스캔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게시판에 올려서 민원 요청을 하면 저는 그걸 무조건 열어볼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거부권이란 없습니다. 의심 이메일이면 내가 그냥 안 읽을 수도 있겠는데 민원인이 민원 처리를 했는데 제가 안 볼 수 있겠습니까? 저에겐 거부권이 없는데요. 비슷한 얘기로 보험 신청, 실비보험 할 때 스캔, 사진 이런 거 많이 요청합니다.
그 담당자도 고객이 보낸 거를 무조건 열어서 확인하셔야 돼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unknown 이메일 구간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저랑 주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람들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저는 큰 김숙희나 이런 영향성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분들이 계실 텐데 특수직군, 아까 보셨던 SBS 기자님이나 인사 담당자, 영업, 구매, 견적서, 뭐 이력서, 그리고 뭐 제보 이런 게 왔을 때 불특정 다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문서를 받아서 열어야 되는 이런 환경들,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들, 그분들을 타겟팅하는 겁니다. 가장 적합하신 분들이세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문서 안에 스크립트가 왜 있어야 되지? 왜 매크로가 있어야 되지? 민원 신청하는데 매크로가 왜 필요한 거지? OLE 객체가 그 안에 왜 있어야 되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는데 총이 왜 필요합니까? 칼이 왜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 다 무장 해제하시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무장 해제된 걸 깔끔하게 드리면 훨씬 보안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강화 구간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T망, 데이터 센터, 기타 등등. 제가 그 현업에서 그 해킹 방어 업무를 할 때 현업에서 이런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이 구간은 클린룸으로 만들어진 폐쇄망입니다. 이쪽으로는 제발 안전한 파일만 넣어주세요. 넣을 수 있도록 꾸며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항 검색대를 거기다 설치해달라는 얘기였어요. 네, 이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디스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디스암의 핵심은 제거기 때문에 그 문서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디스암을 해버리면 왼쪽 그림처럼 문서가 깨져버려요. 저러면 업무 영향성이 바로 생깁니다. 해킹을 방어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저런 것들이 노하우고요. 하이퍼링크를 하나 없애는 것도, 하이퍼링크를 잘못 없애면 미묘한 폰트 차이가 발생하고 미묘한 레이아웃이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게 다 노하우고요. 악성 코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 문서 안에다가 악성 문서는 포함시켜서 전달하는 이런 방식. 근데 정상 문서에서도 종종 보입니다. 그럴 때 안쪽에 있는 문서가 제대로 무효화가 되느냐, 이런 게 기술력과 노하우입니다.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저희 콘솔 화면에 보시면 일반인들은 이 안에 문서 안에 무슨 객체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세요. 매크로가 있는지, 뭐 DDE 오토 위험 요소가 있는지, OLE 객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전문 솔루션에서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매크로 코드가 있다, 하이퍼링크가 있다, 그러면 그 하이퍼링크는 뭐고, 그 다음에 이 매크로 코드는 어떤 내용이고, 근데 이 매크로 코드만 보안 담당자에게 전달을 해줬다고 해서 그분이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VBA 매크로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대한민국 보안 담당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한글로 그 내용을 주석으로 자동으로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시큐레이터는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보안 솔루션을 검토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박스를 데이터 센터에 넣어서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테스트를 거치는, 이건 굉장히 불편한 작업을 했는데, 요즘 MS365, 뭐 구글 수트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전환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MS365 공식 마켓, 앱소스라는 마켓에 저희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여기서 클릭 몇 번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 MS365 그 회사 메일에 온보딩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고요. 더 좋은 건 그 MS365 메일 계정 권한을 얻어왔기 때문에 보안팀만,
전사를 갑자기 적용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프리트라이얼이기 때문에 뭐 보안팀만 뭐 실험적으로 몇 명만 권한을 주고 작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이 적용이 되면 D3이 적용되면 어떤 식으로 그 업무 환경이 좀 바뀌냐면요. 기자분 입장에서 첨부 문서가 포함된 정상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근데 D3 철학은 제로 트러스트 철학에 기반하기 때문에 얘가 정상이든 악성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보이스 메일이에요. 인보이스 메일에 무해화 가능 요소들, 뭐 예를 들어서 DD, 오토, 매크로, 자바스크립트, 액티브엑스 컨트롤들을 다 무해화 시켜버립니다. 설령 그게 정상일지언정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받아보시는 유저는 안전하게 이메일을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서 어떤 요소를, 어떤 파일들을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무해화했는지를 이렇게 다 대시보드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주요 고객 사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망령계 구간에서 저희 고객 사례가 있고요. 웹 게시판 서비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 처리 이 구간에서 고객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쪽에 고객들이 계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제목이 디텍트에서 디스암으로 보안 기술의 진화라고 하였습니다. 디스암이 이 복잡한 해킹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얘는 특정 구간, 특정 업종을 아주 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비행기처럼 공항 검색대 같은 역할이에요. 모든 구간에 공항 검색대를 설치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도 적절한 구간을 찾아서 넣는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서